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 선별 과정이 워낙 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래도 종목을 많이 이미 분석을 해서 많이 종목을 보여주셔서 또 좋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또 결국은 종목이죠. 워런 버핏이 투자의 관점이 시장 산업 분석보다는 기업 분석이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은 워런 버핏처럼 기업 분석을 잘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라고 그랬죠. 워런 버핏을 굳이 얘기를 한다 한다면 안정적 성장주 쪽에 집중하는 그런 올가의 대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는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 안정성이겠죠.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과다하게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성장성이 앞서가서 올라간 주식들. 그 부분은 결국은 PBR 지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PBR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을 사지 않는 게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원칙인데, 그렇다고 PBR이 지나치게 높다고 그래가지고 워런 버핏이 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본율, ROE가 높으면 어느 정도 PBR이 청산가치 이상 2배, 3배 올라가도 사는 게 워런 버핏의 어떤 성장주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적정하게 PBR과 ROE를 보고 판단을 좀 한다고 그랬고, 꾸준하게 ROE가 증가되는 그런 성장성 종목을 투자하는데, 그게 워런 버핏식 투자 방식이고 저의 박준현 운용력의 어떤 투자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일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들어온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죠. 2180포인트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뭐 여러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고점에서 들어오신 계좌들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단 한 계좌도 현재 일임 계좌들 손실이 없는 것 같고요. 3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40%가 넘는 상태에서 저는 조기 청산할 정도로 안정성이 유지가 좀 되면서 움직이는 게 워런 버핏의 안정적 성장주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유형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지난 시간은 제가 한국에 워런 버핏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 동서라든가 오뚜기라든가 CJ 제일자당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목들을 살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들 관련 다른 종목들을 제가 비싼 종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맨 아래에 있는 최근에 추천해 드렸던 대한해운만 약 5% 정도 빠져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한섬이라든가 창해오타널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이 도달을 해서 제가 관리해서 뺐고, 최근에 지난 6월 2일 날 추천해 드렸던 하성산업 주가가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불과 한 달 만에 제가 목표 가격을 25,000원을 좀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미 좀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들 종목 중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해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고, 워런 버핏의 어떤 실전 투자와 관련된 지난주부터 제가
오름빛이 일어났던 유형에 있는 종목 중에서 안정적 성장률인 종목 중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어떤 주가 빠진 어떤 종목들, 그런 종목 중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그들 한 종목을 새롭게 화성산업이 오늘 목표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이 좀 부진한데 대한해운을 제가 추천해드렸던 부분은 이거죠. 전반적으로 오런 버핏이 해운업종은 매매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워낙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대한해운을 추천해드렸던 부분 자체는 이 회사는 해운 운임과 별로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이 회사 매출액의 80%는 전기선 쪽이에요. 운임을 어느 정도 하주한테 고정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받는 부분이고 유가라든가 약간 운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데 거의 안정적이라는 거죠. 거의 1,000억 가까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에 있던 여러분 주식을 볼 때 현금 흐름표를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대한해운의 2012년도 이후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죠.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예상한 2012년도 이후에 4,2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즉 이 회사는 뭐냐? 4,200억 정도가 채무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부채가 1조 2천억이었는데 4천억 정도가 감소를 했으면 거의 40% 정도가 부채가 감소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회사의 어떤 향후에 재무 내용 자체가 건전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던 관점에서 대한해운 어제 조금 오늘 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이 종목은 다른 해운주와 차별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업종 지수가 지금 2009년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대한해운은 그렇다고 영향을 덜 받는다는 관점 상대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안정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위라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대한해운은 매매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시간에서 제가 화성산업을 추천해드렸던 포인트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부도날 수 있는 종목들 부도날 수 있는 종목들, 재무 위험성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우량한 종목들을 골라낼 수가 있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화성산업이 주가 간 이유가 제 포인트가 화성산업의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 영업활동 계속 플러스죠. 이 회사는 뭐냐? 2012년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몸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부채를 많이 줄여놨어요. 화성산업이 2012년도에 부채가 약 3,500억이었는데 1,800억 정도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안정적인 성장주로 진입을 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화성산업을 주목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같은 시점에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경우죠. 유진기업도 주가가 3,000원대에서 7,000원 정도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사가 부채가 1조 2천억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근데 예사가 보시다시피 2012년도, 2013년도에 거의 6천억 가까운 부채를 상환했다는 거죠. 몸집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그런 신규 사업 진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선업종 상당히 제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 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대우조선해양은 보시다시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4년 동안 적자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재무활동은 지금 플러스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업활동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재무활동이 플러스가 난다는 자체는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주주들한테 돈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주에서 많이 빠졌었죠. 대우조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선주에 대한 이런 흐름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착안해서 접근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리는 부분 자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악재에서 수익을 창출하라. 역발상 투자와 선택적 역발상 투자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발상 투자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쪽인데 워런 버핏은 선택적 역발상 투자가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던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렇던 종목들을 해운업종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그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 종목을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첫 시간에 대상을 얘기했었고 그다음 지난 시간에 한섬과 그다음에 AK홀딩스를 얘기했었죠. 이런 또 종목들이 근시안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매수 기회라는데 자, 그 종목에서 오늘 이제 한 종목 언급해 드릴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2000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좀 됐고 2004년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2004년도에 중국에 진출해서 이미 안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사의 매출이 올해를 작년에는 약 74%가 중국 법인인데 올해는 80%가 중국 법인에서 나올 것 같고 즉 중국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중국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브랜드가 베이직 하우스라든가 마인브릿지라든가 관련 회사 7개 정도 브랜드가 좀 되는 것 같고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매장 수가 1,500개입니다. 연말에는 약 1,790개 정도까지 증가가 좀 될 것 같고 대신 예상한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이거죠.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4월 달에 24,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길게 보면 작년 1년을 본다 한다면 연초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 자체가 중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국내 쪽에 부진했었죠. 국내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반장인데 예사 포인트는 중국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중국 내의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서 매출액 성장이 더 증가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성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중국적인 매출액이 시장에서는 약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이 한 거의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분히 중국 쪽의 성장성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사에 대한 실적 전망입니다. 작년에 이제 국내 쪽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매장 수를 줄인 것 때문에 국내 쪽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성공되면서 하반기 정도 되면 적자 부분이 많이 축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부분에서 좀 커버가 좀 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본 유율이 한 10% 정도까지 좀 증가가 좀 될 것 같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의 PER이 지금 10.9배가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 종목을 보게 되게 된다면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소형 종목이니까 재무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 재무 안정성은 유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고 있죠.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유동 비율은 뭐냐? 유동 자산, 즉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로 나누는 거죠. 즉 유동 비율이 290%라는 것 자체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3배가 부채보다 많다는 관점에서 재무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재무 안정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현금 흐름표를 보시라고 그랬는데 예산은 현금 흐름표가 이렇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에서 이익을 내고 있죠. 그다음에 2012년도 13년도에서는 부채가 감소를 했고 작년도는 약간 이제 매장수, 중국에 진출하면서 약간 매장수가 증가되고 있지만은 현금 흐름표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특히 예산은 지속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투자 활동 마이너스 나온 것 자체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가 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이 활동 수익이 나타나는 관점에서 충분히 현금 흐름표 상에서도 투자가 유망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업종에 대한 상대 가치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대표적인 업종이 영업무역이죠. 자, 영업무역을 오른 버핏적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주가 많이 떠서 제가 베이직 하우스를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자, 국내 쪽의 의류 업종들 PER이 평균 약 17, 18배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MK 트렌드라는 회사가 아직 기반을 잡고 있지 못함에도 PER이 26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베이직 하우스는 이미 성장 기반을 잡았다는 관점에서 현재 PER 11배 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이직 하우스 현재 가격 주가가 거의 15,000원대까지 내려온 시점에서는 그렇던 선택적으로 이미 성장성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성장주라는 관점을 좀 보시게 된다.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싸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조금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15,000원대에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고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연말까지는 2만 원 정도, 내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 진행이나 2만 8천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은 PER 기준으로 15배고 현재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의 의류 업체들이 보니까 PER이 25배에서 30배입니다. 아무리 할인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싸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보시고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전에 하성산업을 목표 가격 도달하면서 빼고 이 종목은 꾸준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드리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 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처럼 지금보다 좀 나은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런 버핏한테 질문했는데 워런 버핏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주식시장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시장을 보러 가지 마시고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라. 그게 워런 버핏이 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 오전장이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앵커 초대석에서 다뤘던 제약 바이오주 살까 팔까는 오늘 1부 함께 하셨고 다음 주 내로 2부를 저희가 방송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이 시간에 주목하셔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기분으로 또 다음 주에 제약 바이오주 집중적으로 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